첫날 밤은 어땠어요? 친구들이 나를 만나면 다들 나한테 묻는다. 내 얼굴은 항상 빨개진다. 실제로 그날 밤 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병수의 예상치 못한 행동. 아직도 그때가 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첫날은 내 심장이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밤인데도 침대에 누워 있었어. 나는 그가 먼저 무엇을 꺼냈는지 보았다. 나는 울고 있어요.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조용한 동네에 살아요. 예수께서는 동네에 사신다. 이순자 씨는 40년 넘게 한복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5년 전에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삶으로 옮겨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날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날 내가 시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날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지만 만약 내가 마을버스를 놓치지 않는다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아니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이 제 나이입니다. 신이시여. 나는 놀라운 관계를 가졌고 그 다음에는 당신 덕분에 내 인생 이야기는 18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계속 소식을 전할 것이고 아마 당신도 그럴 것입니다. 내 인생의 노을 속의 나처럼 새로운 봄.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바닥은 처음부터 젖고 시끄러웠습니다. 나는 그것을 버리고 평소처럼 마을버스를 탔다. 나는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그날은 시장에 가야만 했다. 물과 양배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손주들이 오면 주려고 몇 개 사려고 합니다. 과일을 조금 사고 비닐봉지 2개를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품은 채 버스를 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마케팅을 하더라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제 걱정은 장바구니에 담긴 생선이었습니다. 나는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요즘 택시 요금은 정말 비싼 편이에요. 이것은 농담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숨가쁘게 발을 구르며 뛰었다. 택시가 지나가자 나는 손을 흔들었다. 비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택시를 잡는 것은 힘든 일이다.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택시는 천천히 멈춰서 지나가야 합니다. 운전석 거울이 멈추었다. 왜 그 모습이 그렇게 친근해 보일까요? 그의 눈은 70세 노인의 눈과 같았지만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주름이 좋아 보이네요. 불행히도 나는 알아냈다. 도착하였습니다. 그 후로 그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닫은 후에는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강병수이고 그는 그곳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버스를 운전해왔습니다. 은퇴한 후 마을에서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버스를 운전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당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이것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고 싶다고 말하니? 내 마음은 그런데 모르겠어. 더 더워요. 그 이후로 나는 종종 결국 나는 그의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상하게도 아직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의 택시가 지나가죠. 오른.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시장이 되려고 했던 것 같다. 저는 그 지역을 자주 산책하곤 합니다. 그는 내가 다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강병수 씨가 감정이 예민해서 다칠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많은 일을 해야 할 때면 그는 항상 제 곁에 있어줍니다. 비가 오면 주위에서 듣고 우산을 챙기세요.
열어서 현관문으로 가져가세요. 처음에는 그는 그저 친절한 운전자일 뿐이었습니다. 기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점차 나는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날을 기억해요.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립니다. 그날 택시. 길이 없어서 걸어갈 생각이었지만 이미 일은 다 끝낸 뒤였습니다. 당병 선생님이 집으로 가는 길에 나를 보았어요. 그는 그것을 발견한 후로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이웃의 사촌이 그런 경우라면 무시해야 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저와 남편은 이혼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내 마음은 닫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강병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점차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따뜻한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음에는 내 마음이 녹기 시작할 것 같아요. 다시 만날 때는 좋은 의미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게요. 당신의 웃는 얼굴은 항상 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날 밤은 제가 오랜만에 일기를 쓴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꺼냈고 그것을 꺼내는 순간 내 가슴의 일부가 설렘을 느꼈다. 그리고 잠들 수도 없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어. 내 마음은 매우 변하기 쉽습니다. 내가 젊고 사랑에 빠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것이 흥미롭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많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꼭 껴안는 거야. 보니. 나는 그것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병수 선생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돌이켜보면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나는 흐린 날씨와 무거운 카트를 기억합니다. 버스도 우리에게 올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강병수와 내가 처음 만난 이후로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나서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돌이켜보면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내 운명인가 보다. 복지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뜨개질 동아리를 열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요? 그렇다면 먼저 복지센터를 찾아가 보세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은 나를 불태운 후에 고의로 나를 뒤집어 놓았군요. 오늘 이순자 씨의 얼굴을 봤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나는 평소처럼 복지센터에 머물렀다. 내가 나가려고 할 때 강병수 씨가 택시를 세워주었다. 그는 내가 감기에 걸렸냐고 물었다. 저는 제 얼굴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로 어떻게든. 어렸을 때 나는 내가 모르는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이 느낌을 즉시 알아챘다. 나는 자라면서 이것이 그저 흥분일 뿐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편안하긴 하지만 별 차이는 못 느끼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를 볼 때마다 나는 웃었다. 어느 날 시장에 많은 상품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연히 내가 양배추를 사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재빨리 내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져다가 택시 트렁크에 넣었다.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정말 사랑받고 있어요. 김치 시즌 때문에 양배추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값비싼 시골에서는 직접 합니다. 이야기에서 언급된 배출량. 우리가 실제로 공유하는 소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병수 선생님, 제 이야기를 듣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각 개인. 제가 전에 말씀드린 조카 기억나세요? 저는 이 이야기나 이 요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내 마음에 더욱 애착을 갖게 됩니다. 좀 더 따뜻한 것 같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조심스럽네요. 한 노인이 홀로 살면서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회의에 대해 이야기하다. 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를 두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복지센터에 가기 위해 다른 택시를 타보았습니다. 출발 시간을 조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매번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그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운명처럼 만날 것이다. 이 순자는 마치 우리가 얼어붙은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줍니다. 선생님, 시간이 되시면 음료 한 잔 드시겠어요? 마침내 그는 최선을 다해 물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때의 내 대답을 후회하고 있다. 논란. 다음번. 내가 말했듯이 그게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실망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동의하면 우리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질 거예요.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마도 그 당시에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더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해하고 깊이 배울 때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표현했지만 아무것도 선언할 수 없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당신의 몸은, 계절은 바뀌었지만 실제로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야기는 간략하게 전개됩니다. 분명 이것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관계가 정말 그렇죠. 이상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다.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나요? 나는 어느 날 다리를 다친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욱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 기회는 결코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나는 그날도 시장에 갔다. 요즘은 식료품 쇼핑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시장을 살펴볼 필요는 없죠. 강병수 씨를 만난 적이 있을까? 나는 마침내 마음속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넘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무거운 수레가 거리를 지나갔다. 걸어가다가 발목을 삐었어요. 세상이 잠시 돌았다. 그 다음 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왔어요. 고통이 왔다. 제발, 주변 상인들이 왜 이렇게 빠른 거지?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제 아들과 그의 아내, 그리고 저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을 드리고 싶지만 현재는 이렇습니다. 나는 큰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지난달 호주로 이민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딸은 남편의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많아요. 아내와 함께 살고 세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나는 기억을 잃고 혼란에 빠졌다. 강병수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내 앞에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강병수 씨가 물러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통받는 것보다 울음이 더 많아요. 누군가 나를 걱정해 주는 게 좋다. 병원에 있으면 더 아플 것 같다. 이제 가야겠어요. 나도 같이 가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내 거예요.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접으세요. 평소처럼 나는 그를 택시에 태워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석동. 버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병원에 도착한 후 택시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뼈가 찢어진 것이 아니라 인대가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후 약 2개월 동안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나는 시험을 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강병수 씨는 당시 병원 복도에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살았고 당신은 나를 기다렸죠. 이런 경우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걱정이 된다.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자 갑자기 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내 얼굴에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깁스를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을 이해해 주시나요? 강병수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매일 와서 확인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만족이나 두려움에 따라 한꺼번에 수많은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걸 해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나요?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환영합니다. 강병수 선생님은 매일 그렇게 하십니다. 귀하의 조언과 지도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이서 그리고 몇몇 라이브 드로잉. 그는 또한 해초와 간호 보조원을 가져왔습니다. 노력해보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몇 달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휴가를 간다고 하고 곧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그들이 다 주겠다고 했는데도 저는 다 차단했어요.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늙은 어머니를 걱정해야 합니다. 혼자 살면 쉴 수가 없어요. 아플 때는 고통스럽다. 나는 그것을 모른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병수 선생님은 나를 꼭 껴안으시고 시를 낭독해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당신에게 붙잡혔지만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은 내 마음은 아팠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사랑이 돌아온다. 처음으로 날씨가 더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최근부터 매일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강병수 씨를 보자 동네 사람들은 불쾌감을 표했다. 나는 더 이상 소음에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이 이렇게 여전히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은 자신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행운입니다. 저는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지만 지금은 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대신에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이 부상으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다.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니까요. 그것이 현실이다. 위의 배우와 함께 CC의 전문적인 보살핌 아래 어느 날 그는 제게 보조대를 떼어내서 2분 동안 착용하라고 했습니다. 다리는 또 건넜는가? 와,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나는 상태가 좋아져서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강병수 씨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마트 쇼핑하러 갔을 때 당신이 나를 돌봐주었어요. 저를 응원해 주시고 가끔은 영양가 있는 반찬도 제공해 주세요. 당신은 이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최근에 그의 표정이 달라 보였다. 말하기를 주저하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디어일 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어때요? 나는 가끔 심각한 생각에 빠지곤 한다. 모습. 제가 먼저 물어본 건 그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 주머니에 사진이 들어있더군요. 음반을 꺼내서 보여주세요. 작은 얼굴을 가진 예쁜 여자. 그녀는 내 아들의 딸이에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웃으셨습니다. 그 소녀는 정말 자신에 대해 자랑스러워합니다. 재밌어 보이지만 사실은 여자아이의 것입니다. 저는 첫 돌잔치에 한복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네, 한복을 입었어요.
아마 당신도 40년 전 일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한복을 많이 재봉해서 한복 재봉 실력은 있지만 저는 집을 떠난 지 5년이 되어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녀에 대한 소원은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을 거부할 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요. 저는 재봉도 좋아해요. 재봉틀 소리와 실크에 느껴지는 땀의 감촉. 문득 땀을 많이 흘렸던 시절이 생각났다. 보고 싶어요. 노력해 볼게요.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기술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강병수 선생님, 제 말씀을 잘 따르세요. 그는 항상 고맙다고 말하고 밝게 웃는다. 다음 날은 꽤. 당신은 분홍색 실크 재킷을 구입했어요. 색깔은 연한 녹색과 황갈색을 띈다. 당신의 눈은 좋은 선택이에요. 좋아요. 손가락부터 시작할게요. 밝아지고 있어요. 마치 어렸을 때처럼 밤새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일할 수 없더라도 매일 조금씩 노력해보세요. 이 요리는 강병수 씨가 매일 만드는 요리입니다. 그는 와서 상황을 물었습니다. 아이처럼 행복한 얼굴로. 한복을 재봉하는 강병수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버스를 운전한 후 아내와 함께 택시 운전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 당신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나는 혼자였고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인생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종 한복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한 분홍색이에요. 나는 라임 그린 드레스를 입고 봄에 꽃봉오리가 피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복을 받은 강병수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게다가 당신이 불을 피우는 걸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제 조카가 이런 짓을 할 때 제 코가 따끔거렸어요. 이걸 입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신 강병수 씨의 눈빛은 따뜻하다. 문득 나는 다시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한복을 입을 때마다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나는 내 모든 에너지를 살아가는 데 쏟았습니다. 노래와 첫 순간. 한복을 입으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행복해요. 우리는 함께 있을 때 행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저는 강병수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식사 중 나는 그 지역의 레스토랑에 초대를 받았다. 캐주얼하면서도 감성적인 식사 공간입니다. 그때 그는 아직도 손녀의 첫 번째 생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쁨이 뚜렷이 느껴졌다. 나는 오랜만에 그날 밤 여기에 온 것 같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은 재밌네요. 나이가 들고 난 뒤 돌아와서 그것은 단지 하루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설렘은 사랑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반함인가요? 당신은 친절한 사람을 만났나요? 확신은 없지만 말할 수 있어요. 강병수 선생님 덕분에 내 삶에도 봄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나를 찾으러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복지관 뜨개질 모임이 끝나고 당신은 이야기에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요즘은 택시 운전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여자와 눈을 마주쳤을 수도 있다. 맙소사. 나이가 들면서 딸을 낳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여성에게 자주 발생.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간통으로 인해 이혼할 때의 결과. 내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강병수 선생님을 믿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나는 무서워요. 앞으로 며칠 동안 시장은 골목에서는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풍경. 저는 강병수 씨가 젊은 여성과 함께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대에 접어들면서 애정 어린 산책이 펼쳐졌다.
이렇게 보면 그녀는 아름다운 소녀입니다. 그는 강병수와 팔짱을 끼고 밝게 웃었다. 나도 두통이 있었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남편이 어린 소녀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고통을 드러냅니다. 남편과 저는 제 후배가 회사에 취직한다는 소식을 막 알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강병수가 되었습니다. 씨앗은 피하세요. 저는 많은 전화를 받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복지센터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강병수 씨는 찾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자신이 아프다고 주장했다. 나는 늦어서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한 부분이 남아있다. 그것은 그의 진심 어린 관심을 담아 쓴 글이었습니다. 합창단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매우 기분이 좋다. 내가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건 아닐까? 생각만 해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같지는 않아요. 어느 날 시장에 가다. 나는 우연히 골목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사람은 강병수였다. 당신은 깡마른 얼굴로 왔네요. 나는 그 사람이 한숨 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입을 열 때 조심했다. 내가 뭐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에게서 멀어질 때 내 가슴은 아프다.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감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복잡한 일들 때문에 울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감정이 밀려왔다. 골목길 구석에 있는 작은 식당. 오랜만에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 내가 앉으면 모든 걸 다 말해줄게. 떡볶이 먹을 시간인 것 같아요. 나는 오랫동안 접시를 앞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하네요. 그날 저는 어린 소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질문을 하자마자 당신을 만났어요. 목이 막힌 것 같아요. 강병수 씨는 잠시 꼼짝 못했다. 그는 무표정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재빨리 밝게 웃었다. 미진을 만나보셨나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강병수는 씨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운전 중 촬영. 바로 그 사진이에요. 그녀는 내 딸이에요. 어린이들. 우리 가족 지영이. 그래서 당신의 의견을 묻고자 왔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알렸습니다. 몸에 전기가 흐르는 걸 느끼지 못하시나요? 흐르는 것 같아요. 큰 오해네요. 나는 그런 짓을 한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었다. 그 이후로는 그 이야기를 다 말할 수 없어요. 며느리의 시어머니는 이에 반대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의 장인어른 강병수 씨는 제가 자주 뵙는 분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약속하고 첫 번째 생일 파티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선자,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강병수 씨, 당신이 보기에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씨도 슬픈 눈을 하고 있네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손을 흔들었다.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과거의 상처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이 때문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나는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가? 나는 내 인생이 꼼짝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병수.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지금 내 감정을 당신과 공유할 수 있나요? 떡볶이가 완전히 식으면. 강병수 씨는 자신의 마음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만난 후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처음엔 우리는 그저 이웃일 뿐이었어요. 나는 그러고 싶었지만 마침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강병수는 내가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고백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나는 떨었고 이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저는 진짜 문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가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관심도 우리에게 쏠려 있습니다. 당신은 연령에 따른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강병수 선생님, 제 고민을 알고 싶습니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시간을 내어 읽어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날 집에 갈 수 있어요. 길 위에 달빛과 함께 이상한 빛이 돌아온다. 내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이런 제안을 한 사람은 강병수인 것 같습니다. 수락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강병수 선생님이 정말 진심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저도 나는 더 이상 이 느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가장 큰 딸에게 전화를 걸면서 시작했습니다. 시댁과 같이 살지만 시댁은 항상 저를 잘 대해주셔요. 그는 매우 지식이 풍부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앉아요. 몇 살이시죠? 당박의 재혼 이야기.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온몸이 불편해졌고 며칠 지나니까 아이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다. 그 당시 제 큰아들은 호주에 와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너무 빨리 도착했어요. 아이들의 반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했다. 손주를 돌보느라 바쁜 내 딸이. 그리고 제 막내 아들은 제주도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거실에 앉았다. 나는 아이들 앞에서 다시 미성숙해졌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상치 못한 지원군. 안녕하세요. 강병수 며느리입니다. 씨앗. 어느 날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를 찾아와서 시아버지가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좋은 성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나는 내 생각을 당신에게 전했습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마침내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내 심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저는 딸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맞아 한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은 내가 한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이 붉어진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본 행복. 처음이에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결혼합시다. 그것만으로도 강병수와 나에게는 충분하다. 이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나에게 등을 돌렸을지도 모른다. 홀로 우리를 키우시던 엄마가 갑자기 새로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그들은 그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인생은 끝이 없이는 새로운 시작은 없습니다. 나는 또한 내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에게는 처음이야. 강병수의 행동은 이러했다. 시드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바람이 부는 가을날. 우리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강병수 씨는 작은 테이블을 마련했다. 환영합니다. 간단한 음식.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날 저녁, 그 테이블은 더욱 가득 찼습니다. 강병수 선생님의 집에 들어서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살 때 나는 터질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문을 열자 나는 더욱 긴장했다. 편안한. 나는 향을 느꼈다. 강병수 선생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군요. 아침부터 미역국을 요리하고 있어요. 무시했다고 했잖아. 매일 아침 미역국을 요리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모른 채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울었습니다. 지금은 미역국을 끓여서 혼자 먹어요. 누가 나를 위해 그 일을 해주세요.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 이거 먹어야지. 우리는 비슷하다. 신랑과 신부와 비슷해요. 어렵죠. 강병수 씨는 독립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잠옷을 내밀고 수줍게 미소 지었다. 화이트 코튼 파자마 세트. 가슴에는 내 이름이 수놓여져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내 조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만들고 관리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내 나이가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첫날 밤,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사랑에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나이. 어린 시절에는 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똑같지 않지만 깊은 밤하늘에. 그것은 별처럼 강렬하면서도 차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렌다. 나는 떨고 손을 잡고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날, 이야기는 달빛보다 더 밝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다시 20살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강병수 씨가 끓여준 미역국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시원한 아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식사 중 갑자기. 저는 인생이 참 신비롭다고 생각해요. 맙소사, 벌써 8번이나 됐구나. 나는 생각했다.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요.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 우리는 함께 아침 산책과 쇼핑을 하러 가요. 저는 조카와 함께 살고 있는데 가끔은 조카를 돌보는 일을 맡습니다. 우리는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늦은 사랑이었기에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 저는 그것이 더 감사하고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끝났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공허함을 채워주세요. 알고 싶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어서 좋죠. 다행히 매일 밤 잘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 늦었습니다. 사랑과 함께 기쁨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당신과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공감 능력이 훨씬 더 향상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흥미진진하면서도 무섭다고 느낄 수 있을까? 내 아이가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나는 감히 말한다.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할 용기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연버스를 이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우리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군대. 완벽한 후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사연을 댓글 섹션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귀하의 참여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